FH-18 프라모 건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건담에 대한 상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특이한 건담입니다. 프라모 건담은 기동사 건담 썬더볼트에 나오는 기체로 파일럿은 지구연방군 소속의 이오 플레밍입니다. 사이코자쿠를 모는 숙적 다릴 로렌츠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俺はダリル・ローレンツ総長。お前をいつも狙っているぞ。イオ・フレミング少尉だ。ジャズが聞こえたら俺が来た合図だ。 만화 기동사 건담 썬더볼트는 빅코믹 슈페리어의 연재 중인 만화로 슈페리어는 성인 취향의 만화가 주로 연재되는 레이블입니다. 작가 오타카 기야스오는 한국에서는 1평 그리고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만화인 문라이트 마일로 유명하죠. 우주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암투, 정치를 그려낸 명작이지만 어느 순간 연재처가 픽시브로 바뀌더니 최근 자비 출판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때 문라이트 마일을 대신하여 잡지에 연재된 것이 바로 썬더볼트죠. 작가가 작가인 만큼 우주에 대한 묘사가 치밀하기도 유명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격화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스페이스 콜로니의 배터리 그리고 파편 등의 잔해가 우주에 떠다니는데 이로 인해 전기로 인한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역을 썬더볼트 주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오는 거의 패퇴한 상황으로 거점은 아바오와쿠 뿐이었는데 썬더볼트 주역은 이 아바오와쿠로 이어지는 중요한 보급로였으며 이 주역을 리빙 데드라는 이름의 부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구연방군은 이 주역을 탈환, 지온의 보급을 끊기 위해 부대를 파견했지만 지온의 리빙 데드 부대에게 오는 족족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1년 전쟁 도중 콜로니 무어에서 지온이 벌인 대량 학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는데 이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모인 무어 동포단이 연방에 참가하게 되지요. 이온은 이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무어는 플레밍 가문이 경영하는 플레밍 인더스트리가 통치하는 기업 국가, 즉 기업 콜로니였습니다. 그러니 수장인 옥토 플레밍의 아들 이오 플레밍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특유의 성격 혹은 PTSD로 인해 특권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고향에 집착하는 동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저한 반골이었죠. 同胞ね。生まれた土地はいつまでも俺を縛りやがる。 이오는 기존 건담 파일럿과 같이 반골 기질은 강하지만 성격은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적의 병사는 물론 아군마저 인질로 삼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싸움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다릴과의 악연 때문이었죠. 짐을 타고 전투를 하던 도중에 다릴에게 저격당해 격추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오는 코피 블록으로 탈출한 후 적의 릭돔에 다가가서 해칠 연후 파일럿을 죽인 다음에 기체를 강탈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을 격추한 다릴에게 복수를 맹세한 후 돔에 입력된 다른 부대 위치 정보를 파악, 부대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죠. お前がスナイパー部隊のエースらしいが音楽の趣味は平凡だな。がっかりだぜ。運がいいだけの男は口が軽い。義足野郎だけに遠くからこそこそ撃つのがお似合いだ。俺の足を笑うのか。お前らの射程位置は把握した。帰りは死角を選んでクルージングだ。 그리고 마치 타이밍을 잰 듯 이오의 부대에 프라모 건담이 배치됩니다. RS-78에 8개의 시험기와는 다른 무어 동포단이 사기 진작을 위해 연방에 뇌물을 주어 빼돌린 부품으로 만들었단 말이 있었죠. 試作モビルスーツ。ムーア同胞団が連邦に金積んだか。 플레밍가를 증오하기 위해 이오를 죽이고 싶었던 그라함 부장은 그를 신형기에 배치하죠. あいつもね、ムーアの市長の息子だからさ。無能なエリートがジオンの侵攻を許し、我々の故郷を壊滅させたってのに。しかし、人柱にはちょうどいい存在だ。理想のために命を散らす若き英雄。罪深い家系の連中には、ムーア同胞団のプロパガンダになってもらう。 그리고 이오와 다릴의 두 번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프라모 건담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기체입니다. 이 세계는 작가의 성격상 중량, 물리법칙을 굉장히 따지는 곳인데 이 기체는 무거운 중량을 제어하기 위해 대형 로켓 부스터가 장치되어 있으며 덕분에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하는데요. 1979년작 기동사 건담은 리얼로 보물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이지만 처음 만들 때부터 기체의 리얼리티를 추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건담은 방영이 끝난 후에 리얼리티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스터와 스라스터 없이 자세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후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중 하나가 1988년에 만들어진 역습의 샤이 연출로 이 작품의 기체들은 온몸의 바니어로 우주에서 자세를 재현하는 모습이 나오죠. 썬더볼트 프라모 건담도 리얼리즘에 관한 지착의 결과입니다. 이 기체 유난히 슬라스터가 많은 이유는 우주 공간의 격전에서 모든 슬라스터가 멀쩡할 수는 없는데 한두 개가 망가진 상황에서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예비를 많이 달아둔 겁니다. 실드가 4개나 달린 이유는 적의 고위력 병기를 한 번 막아내면 실드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혹은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 장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그제서야 왜 기존 건담들은 실드가 하나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적의 공격이 외장이 망가지면 엔피온을 제어한 기체들은 그대로 싸우지만 이 기체는 외장을 퍼지하여 데드웨이트를 줄여버립니다. 또한 관절과 백팩의 특이한 디자인도 리얼리즘과 연관된 특징적인 요소죠. 작가가 아무래도 극사실주의 SF의 대가인 만큼 이런 설정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에는 기체들의 파편, 즉 데브리가 많이 떠있게 마련이고 덕분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 데브리가 모비우스의 관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설정이죠. 이 작품을 보고 난 후 저는 건담, 아니 로봇의 관절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에는 소형 실드에 2연장 빔 라이플이 달려있는데 일격으로 빗관을 파괴할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고출로 빔사벨을 뿜어내기도 하지요. 뒤에 있는 란도셀에는 6개의 예비 에너지 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왼팔에는 소형 실드에 5개의 로켓런처 컨테이너가 달려있죠. 란도셀은 탄창만이 아니라 유연장 미사일 마이크로포드가 달려있죠. 또한 기체 각부의 장갑에도 소형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고출력 빈포가 장비되어 있으며 이 역시 에너지팩을 탄창으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이 기체는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종 보스와 같은 느낌으로 설계된 결전병기죠. 그런데 극사실주의 SF 작가가 SF 지식을 총동원해 만든 이 기체의 모티브는 사실주의와는 1%도 상관이 없는 프라모 큐시로에 나오는 프라모 건담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요. 건담은 俺の力になれ. 최종 보스와 같은 하얀 악마 프라모 건담은 썬더볼트 주역에 있는 리빙데드를 단독으로 학살해 나갑니다. 이때 자쿠의 1인칭 시점에서 건담을 바라보는 장면은 건담 팬들에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요. 건담을 마주한 파일럿의 공포를 잘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유명합니다. 2호 정도의 파일럿도 이렇게 무서운데 아무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쓰러져간 지원의 병사들을 위해 묵념. 리빙데드를 전부 처리한 이오는 다리에 사이코 자쿠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마지막에 빔사벨에 꽂아서 확실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 번은 자신을 구했던 번개가 이번엔 자신을 배신하는 바람에 이로 인한 다리의 반격으로 인해 승부는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バカなそんな体で俺はこんな奴に負けたのか. 이후 프라모 건담은 다리를 지원하러 온 세이렌 부대에게 그대로 납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리빙데드를 전면시킨 이오는 포로의 인도적 조치를 규정한 남극 조약도 무시당한 채 고문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후 아바와쿠 전투의 혼란을 틈타 동료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한 이오는 건담을 납포당한 것 때문에 중징계를 받아 후방부대로 자천됩니다. 하지만 무어동보다는 그를 꾸준히 지원해 주었고 이후 제작된 신형기 아틀라스 건담의 파일럿이 되지요. 한편 지온이 회수한 연방의 초고성능기 프라몬 건담은 리빙데드의 클라이버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후 클라이버에게 반란을 일으킨 다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릴은 프라모 건담의 부품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기 사이코자쿠 마크2의 외장으로 사용. 이 기체가 이후 퍼펙트 건담으로 불리게 됩니다. 역시 프라모 큐시로의 오마주죠. 모형은 HG와 MG가 존재합니다. HG 모델은 지금 기준으로는 싸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다른 HG의 약 2배인 2,700엔에 발매되었는데요. 당시는 저가 MG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게 HG 가격이라면서 말이 좀 나왔지만 막상 제품을 잘 뜯어보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프라모 건담은 얼핏 보면 퍼스트 건담과 같은 기체 같지만 작품의 사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퍼스트 건담의 금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리지널이며 보통 건담은 아이들에게 팔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이 점이 반드시 고려되지만 이 작품은 특성상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 아니므로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쏟아부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HG 프라는 아이들에게 팔기 위해 뿔을 뭉툭하게 처리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것 없이 나를 바짝 세워두는 바람에 멋모르고 부품을 쥐면 손에 박힐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런 컨셉의 제품이기에 디테일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무장의 무게 때문에 축축 처지는 단점이 있죠. 반면 MG는 오리진 퍼스트 건담과 비슷한 설계가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MG에서도 살짝 넘어가는 제품의 무게 증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 기피하는 부품의 완전 분할이 인상적입니다. 라이플 앞에 노란 부분도 완전히 분할되어 있죠. 다만 이게 제 최대 난관은 이 작품의 리얼리티 결정체 관절의 비닐에서 나옵니다. 성인들을 위한 제품답게 비닐을 직접 잘라서 이에 맞춰 리얼하게 구겨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비닐이 찢어지거나 허옇게 뜨기 때문에 이 기체의 조립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돌을 부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색 파트의 작업이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HG, MG 모두 어른, 그것도 상급자가 아니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MG 사이즈는 PG보다 살짝 부족한 편이지만 라이벌인 사이코자쿠는 PG급의 사이즈를 자랑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왜 덕질의 끝인지 잘 보여주는 키트이기도 하죠. 저는 참 만족하면서 즐겁게 만들었는데 남에겐 절대 권하지 못하는 이상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라모 건담을 잃어버린 이오는 이후 아틀라스 건담을 타게 되는데 정작 아틀라스는 그 전에 기체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미래지향적인 기체, 오버 테크놀로지의 결정체 같은 기체인데 이후 이오가 퍼펙트 지용을 타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특히 아틀라스의 레일건은 썬더볼트 특유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평가마저 받았죠. 그래서 우주세기 건담 팬들은 프라모 건담과 사이코자쿠가 나오는 1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라모 건담이 나오는 1기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아틀라스가 나오는 2기는 높은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뚝 떨어져 버렸죠. 그만큼 프라모 건담은 이 작품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상징과 같은 어른만을 위한 건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